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했다고 암호화폐 일제 급등. 근데 이게 조건부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줄이면 다시 허용할 것이다. 근데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채굴하는 거 자체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슈퍼컴퓨터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 나올 텐데 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즉 에너지를 알아서 줄여라. 줄이면 허용할게.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도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시장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이 쉽게 매각될 수 있도록 약 10%만 팔았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비트코인 팔았다. 이게 답이죠.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할 줄은 모르고 저번에 발언을 했을 때 천천히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요강 먹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환경 문제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파는 거야. 그리고 테슬라 결제도 안 하기로 했어. 이런 명분을 만들고 팔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시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팔려고 하는 거다. 바보냐 머스크가. 그럼 왜 올랐어요? 물론 머스크 발언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엄청 오르지도 않았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한번 요랬다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머스크 한마디로 계속 오를까요? 저거 일시적인 현상이죠.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다만 저거보다 무슨 영향이다? 블랙 선데이 영향이다. 주말이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마진콜 세도. 왜냐면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핵심은 인위적으로 올리는 스푸핑. 이게 주중에 빈번하기 때문에 주중엔 대량으로 허위 주문 넣었다가 팔아 넘기는 가격 조작 행위를 했는데 주중에 이거 하다가 주말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뚝 떨어져 버리면 망해버리는 거니까 빨리 대응이 가능한 주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돼서는 파는 거 나오고 마진콜 나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계속 뜰 수 있지 않을까요?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많죠. 일단 업비트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가상화폐 시장 보면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계속 오를 것이냐. 일단은 업비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의 종목 이야기를 했죠. 5개의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없애고 20개가 넘는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에 돈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의 종목도 위험하구나 하면서 가격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에 날아갔다. 예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코인 시장은 원래 위험했다. 특히 잡코인일수록. 아니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 폐지되는 거 보니까 이게 작전주였어. 작전 장난질 친 거고 걸리면 상장 폐지되는 거죠. 코인 시장은 원래 위험하다 그랬어요. 제도화된 것도 없고 거래소 마음껏 폐지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었다. 경고는 계속 날렸는데 그 와중에도 잡코인 투자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냐. 왜 코인에 투자를 하냐. 국가에서 아직 체계가 완비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불법 자금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 코인 시장인데 하루 동안 시가총액만 3조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코인들은 괜찮겠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죠. 잡코인에서 빠져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왔을 수도. 그런데 문제는 거래소도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 파산.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획 파산 이야기했었죠. 수백 채 산 사람들 가격 떨어지게 생기거나 역전세 나면 바로 기획 파산 들어간다. 그래서 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이다. 빌라같이. 그런데 집주인이 수백 채를 샀더라. 그렇다면 이 인간은 기획 파산할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한 90%는 그렇다.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전세를. 마찬가지죠. 거의 다 문 닫게 생겼죠. 왜? 은행이랑 연동이 안 되니까. 실명제 한다고 하죠. 근데 암호화폐의 장점이 사라지죠. 장점이 뭐예요? 돈이 흐르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걸 탈세 이런 부정적인 데다가 쓰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지는 거죠. 솔직히 불법적인 거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동성이 몰리고서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기획 파산하고 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뭐예요? 하드에 나눠 저장하는 거죠. 저기 폐쇄하면 다른 거래소 가서 내 거 비트코인 찾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기의 온상입니다. 지금 보면 뭐예요? 가상화폐 자체로 사기친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미녀 삼총사 해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알바였고 날려먹고 사기친 거부터 가상화폐 사기 엄청나게 많았었죠. 거기다가 탈세의 온상이죠. 코인 탈세해가지고 가상화폐로 증여 몰래 탈세하고 있다가 가상화폐 압류하니까 내놓고 있더라. 이거 법제화 돼서 계좌 연동해서 드러나게 되면 요거 막히는 거죠. 거기다가 범죄, 다단계 사기, 마약 범죄의 온상이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 해가지고 나 돈 벌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유동성 넣어가지고 탈세자들, 범법자들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었다. 비트코인의 불법성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쭉 빠져가지고 누가 이익 봐요? 저들은 이익 보고 빠졌겠죠. 눈치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법제화하고 있죠. 거기다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부터 들어가고 특별 단속은 9월까지 일단 연장하겠다. 이게 언제 나왔어요? 5월 28일 날. 그 전까지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가상화폐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뭐였다? 돈은 많이 들어가 있고 빚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법제화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이 금융권까지 돌아와서 사회에 가상화폐랑 관련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거다. 세금만 떼가고 왜 지켜주지 않나요? 그거는 충분히 법제화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지켜주러 가는 거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면 난리를 치더니 이득 보는 거는 소급 적용하라고 하냐. 그건 그 이후에 할 일이죠. 쥐꼬리 소득세다. 얼마 냈어요? 990억 달러 벌었는데 1%도 안 되는 9억 7,300만 달러만 세금으로 냈다. 그러면서 과세 가능한 소득도 42억 2천만 달러. 여기다가 베이조스나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연방소득세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강화하겠다. 미국에서 강화하겠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많이 따라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강화될 수 있더라. 이런 것도 리스크로 생각을 해둬야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바젤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위험 가중치를 1250% 부과한다. 그렇다면은 은행이 1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살 때 거기다가 자기 자본 비율은 8%죠. 여기에 위험 가중치 1250% 쌓아야 된다. 그럼 비트코인 살려면은 비트코인 사고 그만큼 자금도 확보해야 돼요. 위험 가중치 보세요. 주식도 250에서 400, 집합 투자증권도 100에서 400인데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알아보고 했더니 위험 가중치가 이만큼 나왔다. 바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자산이다. 건들지 마라 이거. 불법도 심하고. 완전히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치는 시장인데 무슨 디지털 금이냐. 위험 자산이지. 이렇게 경고를 들어간 거죠. 위험 가중치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 은행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100달러 살려면 100달러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돈이다. 순간적으로 가치가 빵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을 똑같이 쌓아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금융화폐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는데 31일까지 또 연장한다. 왜? 아직도 위험하니까. 가격 빠졌다고 해서 안 위험하냐? 그래도 위험하다. 중국에서는 폐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을 필두로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도 있고 전기도 많이 쓰고 있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회복돼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빨리 수출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데가 전기 날아가가지고 공장 같은 거 멈춰버리면 어떡하냐. 가뜩이나 황사니 미세먼지니 환경 문제 엄청 많이 일으키는데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비난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더라. 요거까지 해서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다. 지금 스촨성 빼곤 다 하고 있다. 여기도 곧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중국에서는 정부한테 잘못 개기면 큰일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가 마지막 아닐 것이다. 자, 엘살바도르가 왜 비트코인 승인했어요? 현금이 현금 같지 않으니까. 강도도 많고. 승인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저기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카드도 안 쓰고 현금 쓰는 나라인데 비트코인을 쓰겠어요? 10만 달러 간다. 이 와중에도. 암호화폐계의 워렌 버핏.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워렌 버핏이 몇 년을 벌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대십니까? 있더라. 외국에서 비트코인 100 터지면 우리나라는 103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 20% 이상도 나왔었죠. 엄청나다. 그것도 지금 쭉 빠졌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 김치 프리미엄 이용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돈 엄청 많이 빼갔어요. 맨날 겉으로나 문정부 친중인이 어쩌니 하면서 비트코인 왜 막냐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중국 도와주고 있었다고. 결론, 지금 바젤에서 위험가중치 1250%를 붙였다.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왜? 10달러 투자하는데 기본 10달러에다가 위험가중치 곱하고 자기 자본 비율 8% 곱하면은 딱 그대로 나온다. 투자하는 만큼 위험가중치 가지고 있어라. 왜? 요거 빵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바젤이 하고 있는 거다. 위험가중치 1250%가 붙었다는 건. 즉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디지털 금이에요. 안전자산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세계 바젤 기구에서까지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끝이다.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다. 요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